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지난 2012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수년간 국정원을 추적하며 이 내용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바로 최승호 PD의 자백인데요.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 PD님 모셨습니다.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럴 때 우리 또 박수 한번 딱. 예.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 개봉을 앞두고 이 80일간 진행된 스토리 펀딩 목표치의 그 217%나 초과 달성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월 13일로 예정된 개봉까지 하게 됐는데 먼저 소감부터 한마디 듣고 지나가죠. 예,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MBC에서 일하다가 아시다시피 청취자들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잘리는 바람에 제가 이제 공영방송에서 이거를 못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주로 이제 유통 채널이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데 이제 올려서 했는데 그 간첩 조작을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밝혔는데도 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게 하려면 뭔가 좀 강한 뭐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들었고, 근데 몰랐는데 또 영화계에 또 와보니까 영화계는 영화계대로 또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과연 열어줄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이번에 그 스토리 펀딩에서 많이 좀 풀어준 셈이죠. 많은 시민들이 그 스토리 펀딩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원래 사실은 좀 욕심을 부려서 한 2억 정도 목표를 삼았는데 결과는 이제 4억 3,500만 원. 그러니까 한 4만 3천 명 정도가 보실 수 있는 그런 돈이 마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그 스토리 펀딩 하신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화를.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뭐 몇만 명이 개봉도 하기 전에 본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거죠.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예. 상도 받으셨다고. 글쎄 말입니다. 그게 무슨 상이에요? 다큐멘터리 상이라는 거 하고 또 넷팩상이라고 그거는 아시아 영화 평론가들이 주는 상이래요. 넷팩이라는 게 뭐 아시아 영화 진흥 기구라는 뜻이랍니다. 초반 페이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영화 전문가 강은 평론가께서 뭐 내가 전문가야. 넷팩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전주영화제 몇 번 참석은 했는데 안 받아봐서 몰라. 그런 사람 잘 모르시는군요. 아니 저는 그 전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그래도 모르잖아. 그다음에 우리 부인이 독립 다큐 만드는데요. 근데 전주도 잘 안 가고 다큐도 잘 안 봐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야, 모르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그 권위를 직접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 제가 뭐 제 입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영화 때문에 지금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 그 넷팩상이라는 게 다큐멘터리 전주영화제에서 지금까지 다큐멘터리에는 주어져 본 적이 없대요. 상이. 그렇다면서 이제 더군다나 제가 어떻게 보면 영화계의 주류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완전 뭐 이상한 데서 굴러온 돌인데 이 영화에 이렇게 상을 2개씩이나 주고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영화계에서 우리 영화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좀 밀어주자. 이건 좀 많은 관객을 만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천 상륙 작전처럼 평론가의 반응과 대중적 반응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뭐 좋은 얘기를 해야지. 아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아니야 네이버 가면은 요새 네이버 영화 있잖아요. 네이버에 영화 홈페이지 보면 자백하면은 딱 그 나오는데 거기 벌써 네티즌들의 그 영화 평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벌써 영화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벌써 한 100 몇십 명이 해가지고 평점 올려놨어요. 평점 9.7 뭐 얼마인가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랑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살짝 걸어주니까 다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저는 사실 영화는 아직 못 봤는데요. 저는 개봉하면 돈 내고 보려고.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이 지금 자백에 대한 많은 평들을 읽고 왔습니다. 근데 뭐 이미 뭐 이런 말 이제 이 셀럽들의 반응도 너무 뜨겁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본 지금 이미 이제 지금 전국 시사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순회 시사 과정에서 보면 뭐 네티즌의 반응은 굉장히 그냥 단순히 문제적인 내용을 다룬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만든 완벽한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다라는 게 지금 주류적인 평이어서 저도 굉장히 뭐 사실 자꾸 상관없는데 등달아서 그래도 독립영화에 제가 선배잖아요. 그렇죠. 예. 등달아서 등단 흥분돼요. 왜냐하면 제 때는 뭐 저희 그 장상홈에서 20몇 년 전에는 뭐 이런 영화관에 들어간다는 거는 꿈도 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예 저희들은 배급을 아예 기존의 배급 심사함을 개무시하고 그냥 불법적으로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들고 돈 받고. 그렇죠. 그때 막 영화 보고 이러던 학생인 게 저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영화법 공연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되고. 이제 그런 정말 참 황당한 시절이죠. 89년에 밥전야 장상곤매가 만들었던 그게 첫 번째 작품인가요? 아닙니다. 밥전야가? 88년에 오 꿈의 나라라는 오 꿈의 나라 광주와 미국을 다룬 이제 그때는 극영화였고, 그리고 이제 87에서 89로 전진하는 노동자라는 당시 최초로 이제 운동권이구만. 필름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현대자동차 100일 대파업 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찍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이 이제 파업전야. 그러니까 89학번이 입학할 때 이제 MT를 가잖아요. 학교 차원에서.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MT장에 가서 파업전야를 틀어주고 그다음에 파업전야가 끝나고 나면 전체 MT생 그 시민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가 왜 군부독재와의 그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한 30분 정도 또 그 당시만 해도 아지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선동적대 그 표현들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오늘 초대 손님은 강원 선생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단 영화를 그래도 이렇게 정말 그 영화관 밖에서 이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제작 비용, 이 또 긴 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 같은 문제가 일단 굉장히 큰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뉴스타파 소속이니까요. 예. 뉴스타파에 이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이 몇만 명이 계시잖아요. 네. 예. 그분들이 주시는 그 성원으로 이 영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원만 주셔가지고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작비 대기 돈을 주신 거죠. 예.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가 벌써 몇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뉴스타파. 총 제작비는 지금 어느 정도 들었나요? 지금 우리가 뭐 계산해 놓은 걸로는 그 뭐 계산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놓은 걸로는 지금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을 받으셨네요. 몇 년 동안 한 거니까요. 아니 뭐 그동안 최성호 PD와 뉴스타파가 한 거에 비하면 뭐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하지만 이런 그 시민의 그런 자발적인 펀딩으로 영화 제작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최 PD님도 대단하시지만 이 작품에 후원한 그런 많은 그 뉴스타파의 시민들이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양식 있는 시민들은 이번에 다 보시지 않을까. 국정원만 이제 보면. 예, 국정원은 벌써 봤겠지. 벌써 봤나요? 봤죠. 벌써 보고 이제 깨달아 먹고. 아마 뭐 그 수뇌부는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좀 와서 좀 단체로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보고. 다 이렇게 보고 리포트 써야 되거든요. 그다음 최성호 이 사람을 어떻게 그래서 할까? 의논도 좀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안기부 직원이면 50% 할인해 준다는 광고. 괜찮네. 해주십시오. 자기가 안기부 직원한 것만 증명하면 오케이. 50% 국정원입니다. 할인. 국정원. 바뀌었어요 옛날에 진직에. 우리 때는 안기부라서. 그러면은 아마 중정이라고 아는 게 다행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안기부하고 검찰하고는 좀 할인을 해주는 특별한 걸로. 이게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당신들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처럼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여기서 방송 와가지고 한번 풀어주세요. 지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검찰과 안기부 직원이 내 한해서는 50% 할인? 직원과 가족에 한해서는 또 가족까지.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시켰어. 왜요? 가족이 자부심을 갖죠. 가족이 부끄러워서 그 어떻게 영화를 봐? 그 영화를. 자, 일단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이제 유우승 씨 이제 탈북자이시면서 그렇죠. 서울시 공무원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 검찰에서 재기소를 하자 이제 서울고법에서는 공소를 기각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검찰의 재기소 이유가 일단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한 장면 나오는데 원래 이제 검찰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간첩으로 기소를 하면서 이제 그 위조된 증거를 갖고 간첩으로 기소를 한 셈이죠. 그렇게 되니까 자백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1심은 주로 자백 증거를 가지고 간첩으로 기소를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1심에서. 그러니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야 되는데 증거 없으니까 이번에는 출입경 기록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북한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하면서 뭐 이게 간첩인 증거다 해가지고 그 서류를 위조해 갖고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3가지 아니었나요? 3종 세트 아니었나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냈는데 그게 또 위조가 드러났잖아요. 위조가 드러났으면 이제 손을 들고 잘못했습니다. 항복을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이 검찰에서 여기 말하는 재기소라는 거는 이제 다른 혐의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또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거 조작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검찰이 이제 완전히 코너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일종의 보복을 하기 위한 기소를 했는데 그 보복 기소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거는 보복 기소다. 해서 이제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이게 상당히 드문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등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나온 거는 처음이랍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 법원에서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좀 소극적으로 해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너무 지나치다 하는 거를 확실하게 법원이 이제 한 거죠. 뭐 진보적인 영화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색깔론을 씌울 내용도 아니고 말 그대로 팩트와 팩트가 아닌 싸움을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저 양문석 박사님은 보셨어요, 이 영화를.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권위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제 봤구나. 혼자 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성호 PD가 일관되게 추적을 했던 건 그 PD 저널리즘의 팩트냐 아니냐, 그 다음에 내용의 그 흐름도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쭉 따라가니까 이게 탐사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는 거구나. 근데 여전히 그 안타까운 게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지상파를 통해서 풀어냈더라면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와 반향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거였는데 지상파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극장으로 푸는 부분들은 여전히 아쉬운 거죠. 아니요, 또 극장에서 푸는 건 또 나름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브라운관은 뭐 전통적인 그 미디어론에서는 쿨 미디어라고 그러고 스크린은 한 미디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집중도가 높다는 뜻이니까 또 다른 아우라가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상파로 했을 때 시청자가 한 10만이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정말 그거는 어디다 내놓지도 못하거든.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영화는 이게 만약에 관객이 10만 명만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록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이게 사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주의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다뤘던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그 관객이 들었던 것이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최고였어요. 그 사람 다룬 이런 거
말고 사람 다룬 뭐 이런 거는 몇백만 원도 있는데 원앙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 니마 뭐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뭐 이런 건 몇백만 있는데 이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거는 7만 5천 명이 최고인데 10만 명만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기록을 세우는 거고 이게 더 이렇게 미디어들도 더 주목하게 되고 또 관객들도 이게 뭐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맞습니다. 오시게 되고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이슈로서 의제로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돈도 벌고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추석 그 특집 영화 이런 거 하면 옛날에 틀었던 영화를 틀어주잖아요. 1년 뒤에 2년 뒤에 저게 추석 특집 영화로 나간 그 지상파에서 그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 그 영화를 보고. 그런 꿈을 꾸셨다고요? 그런 너무 나갔다. 역시 권위 있는 분이라. 꿈도 스케일이 달라. 앞으로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르죠.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목표 관객 수는 어느 정도로? 아니 이거를 나와야 뭐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 또 얘기하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이 듣는 청취자분들이 그거야? 그 정도구나 이렇게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원앙 소리는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앙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원앙 소리가 300몇십만. 예, 그럴걸요. 예. 아니 그리고 너무 큰가 이거? 아까 그 같은 종목의 기존 최고 기록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미 거의 지금 시사회 관객만으로 끝날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죠. 시사회 관객 지금 이제 한 우리가 5만 명 정도 시사니까 이미 시사회 관객으로 아마 뭐 개봉하면 얼마 안 지나면 아마 그거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카운팅을 할 때 시사회 관객도 넣어주나요? 네, 넣죠. 왜냐면 유료 시사니까요. 이미 돈을 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생각하시는 이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는. 그리고 왜냐하면 이건 또 돈을 버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하다고 하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돈 얘기를. 왜 진보적이라고 해서 돈 얘기를 안 하는 안 되죠. 이거야말로 정확하게 깨끗해야 되고 저는 이런 영화가 흥행에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저는 20년부터 믿는 게 뭐냐면 이런 영화가 성공해야 다시 재생산이 된다고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 입장에 서 있는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서 있는 제작자들도 저 돈이 돼? 맞아요. 그러면 좀 분위기만 조금만 열리면 그런 쪽의 기획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의미는 좋았는데 흥행은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요. 이쪽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우리 편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영화들을 더 흥행을 시키고 또 세계 영화제에 나가서 더 화제를 만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작품 자체도 자체지만 이 뒤에 오는 수많은 시도들에게 더 넓은 문을 열어주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확실히 목표치를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저희 청취자들이 몇십만인데요. 이분들 다 보실 거예요. 내가 보니까 대충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원앙 소리를 넣은 거 하겠다. 아니 기본 10만을 깔고 시작하는 영화인데 그 최소한 시사적인 영화로서는 그 한국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뭐 그거는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고 영화가 또 재미있대요. 그래서 참 저분이 저런 식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런 얘기를 양 박사님이 하셨어야죠. 그렇지. 그런 얘기를 안 하라고 하시고 돈 주는 거야 우리가. 아니 이제 재성 선배가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제작자가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지. 그러면 관객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권위 있는 사람들 조용필이 먼저 나오더라. 마지막에 나오지. 그럼 결국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일단 기본 100만 원으로부터 카운트를 시작하는 걸로 하죠. 그래요.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 100만 원이면 얼마 버는 거지? 가만있어.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오시겠죠. 뭐. 그러면 그러면 100만에 근접합니다. 네. 근데 제목은 한국명 제목은 자백인데 영어 제목은 스파이네이션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좀 설명부터 좀. 자백은 자백이라는 제목은 뭐 지극히 당연한 제목인데 일단 두자가 좋대요. 제목으로 암살, 밀정, 뭐 이제 그런 작품들을 지금 기휴, 뭐 터널, 뭐 기본으로 그게 뭐 700만 뭐 곡성 그렇지 곡성.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부자부터 생각한 게 있고요. 예.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백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우리 의식 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자백이라 그러면 어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범인이 있다. 의심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자백했다 그러면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그냥 확정되는 거죠. 맞겠지 뭐 이러고 더 이상 증거를 검토를 안 하거든요. 일반 우리 대중들이.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수사기관들이 자백이다라고 해가지고 몰아붙여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수십 년 전부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자백이라는 이 단어를 내세움으로써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앞으로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의심을 해라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죽 증거가 없으면은 자백을 내세우겠냐 수사기관에서 오죽 증거가 없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수사기관이나 이 국정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절대로 자백을 내세워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더 의심하니까 자백만 내세우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본다는 뜻이고요. 스파이 네이션이라는 건 뭐 대한민국이 스파이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감시하고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권력의 유지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이 위해서 국민들을 일단 감시해야 될 목적이 있는 그 스파이 네이션이고 그럼으로써 또 감시해야 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파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이제 정당성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간첩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이제 감시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 네이션이라는 제목 그런 뜻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해외 뭐 많잖아요. 영어로 미국은 경찰 국가, 한국은 간첩 국가. 그러네. 이제 이거 운율도 딱딱 맞네. 그 영화를 본 제 입장에서는 이제 예. 스파이를 만들어내서 그 스파이를 통해서 그 체제를 유지시키는 이 의미가 이제 큰데 원래 이제 저자의 죽음 해석의 다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자나 제작자의 죽음 해석을 좀 다운하게 하려면 나라 자체가 스파이더라. 국가가 스파이고 국가가 스파이에서 스파이 게임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자백은 다루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확 재밌음이 느껴진다. 거기 네. 그 대목에서. 정말 이 우리 또 스파이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권위 있는 이야기 그만할게. 너무 들어온다 진짜. 자, 주연이 최승호, 김기춘, 원세훈으로 나옵니다. 따라해 보면 이제 김기춘, 원세훈의 이제 세계 영화 데뷔작인데요. 그렇죠. 네. 저 아니, 빼고는 이게- 다 친숙하신 분들이죠. 저 아니 빼고는. 그리고 뭐 한 영화에 이렇게 주연급 배우가 3명씩이나 나오고 이런 국가를 영화가 드물어요. 네. 네, 드물어요. 네. 이거 거의 뭐 완전 블록버스터인데. 이게. 원빈, 현빈 뭐 이런 사람들이 잔뜩 나온 영화하고 비슷한 거예요. 원세훈, 원빈. 너무 나가셨네. 너무 나갔다. 출연료는 주셨어요? 뭐 영화 잘 되면 한번 뭐 배우들은 어땠습니까? 배우들은 나름 연기는 괜찮았어요. 아주 리얼하게. 표정 처리가요. 섬뜩하게 리얼하. 와 현실이구나 저거로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이 응했나요? 이런 그 촬영과 인터뷰에? 그러니까 뭐 동의를 했냐는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지 찍지 마, 말라 찍지 했나? 마 했잖아요. 그렇지 했구나. 찍지 근데 마. 다 찍고 나서. 근데 그분들은 워낙 고위공직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어떤 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카메라 앞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응했다기보다 그냥 뭐 앉아 있는데 막 들이댄 거죠. 응했다기보다 당한 건데 출연을 당한 거죠, 말은. 아니 자기들도 좀 당해봐야 돼요. 아니 살면서 뭐 근데 난 더 맨날 남들만 당하게 하고. 게 김기춘, 원세훈 주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포스터 이렇게 지금 찍었던 것 같은데 김기춘, 원세훈 주연의 조연이 있어. 김기춘 부인, 원세훈 부인. 그런데 대사를 치는 사람은 원세훈 부인은 대사를 쳐. 저리 비켜. 왜 그래? 라고. 아니 뭐 그거야 뭐 조연 중에 대사 받는 조연들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아니, 저는 김기춘 씨가 그 공항이었나요? 제가 네. 그 예고편 제가 본 게 예고편이었을 거예요 음. 아마. 거기 김기춘 씨가 공항에 앉아 있다가 뭐 난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예, 예, 예. 장면을 봤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표정이 내가 다 아는 일이야 이런 표정.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아, 이 출연진들 연기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김기춘 제가 이제 밤에는 보수 낮에는 진보잖아요. 네, 알아요. 이제 보수 형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기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출근을 하지 않는 이제 직업이 없을 때는 집이 2층 양옥인데 1층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딱 출근 시간에 2층으로 가가지고 그 자기 이 서재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4시간을 근무를 하고 또 밥 먹으러 점심 때 내려오고 또 정상적으로 그 시간에 끊임없이 읽고 쓰고 그 숙고하고 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았다면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청와대 하고 비서실장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기억을 못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저질렀던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영민한 사람이에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딱 들어가니까 모른다고 아니 처음에는 몇 마디 하다가 하다가 자꾸 질문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고 그 발뺌을 하는데 그 표정이 당신 이야기 당신이 우리 강 대표님 이야기하는 당신이에요? 나 아는데 모른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자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리 굴릴 때 두룩 하고 표정이 딱 캐트빌도 그 돌아가는 표정이라니까요. 소리가 들리는 대가리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보이더라고. 그 장면 정말 명장면일 거예요. 취재 과정이 뭐 아무래도 이게 산인 만큼 굉장히 순탄치도 않고 또 이렇게 방해도 많았고 또 이렇게 외압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위험한 순간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첫 본물에서는 뭐 그 밝히려고 뛰는 기자들은 주로 막 죽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막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뉴스타파라는 이 언론사가 아니면은 이거 취재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국정원을 취재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사실. 뭐 광고를 우리가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광고주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게 시민들이 아주 작게 소액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압력을 줄 게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송 거는 정도죠.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소송을 걸었어요. 저하고 벌써요? 뉴스타파 대표 김영진 대표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가 다 이겼죠. 이겨가지고 1억 5천만 원씩 뭐 둘이 해가지고 3억 원 내놓으라고 했는데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1심에서 그냥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국정원 직원들이 항소 포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뭔 근거로 1억 5천씩 내라는 아니 뭐 자기네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데. 명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러면 그렇죠. 음지에서 일하는데. 네. 근데 자기네 그 친구들 개개인이 자기 의지로 우리를 고소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국정원에서 하라니까 한 거지. 아니 그런데 그게 방송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합니까? 우리 이제 원래 이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거든.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일부를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뉴스타파에서 우리가 보도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던 거죠. 뭐 그러면 특별히 위험한 순간 이런 거는 그런 거좀 위험하다고 있어줘야 뭐 물리적으로 되는데. 위험한 거는 뭐 몇십만 명이 왔다 갔다는 얘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봐야겠는데. 위험한 얘기 하나 찾아내셔야 돼요. 꼭. 아니 그러니까 뭐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위험하다 하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이게 사실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 접경 지역을 취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북한에서 나오는 과정, 뭐 또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취재하는 거가 이제 힘들었죠. 그 뭐 때로는 거기 이제 검문소에서 막 그 중국 변방부대에 잡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유권 다 뺏기고 정말 완전 이제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런 장면은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넣지. 그런 거는 넣을 수가 없지. 못 찍을 수가 없지. 찍을 수가 없지. 없었구나. 그때 나레이션으로 그 자료 화면으로 채워줄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걸 누가 믿어? 화면이 없으면. 안 근데 믿어. 화면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공항에서 억류되기도 하고 예. 공항에서는 왜 억류가 돼요? 공항에서 우리가 내리자마자 걔들이 뭘 우리를 눈치를 챘는지 딱 잡더니 완전히 다 뒤지더라고. 완전히 다 뒤지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들고 온 서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서류를 딱 보더니 이제 거기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니까 거기 조선족들이 있어가지고 한글을 다 이해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서류를 다 읽고 그 친구들이 이거는 뭐 취재하러 왔다 이렇게 저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간단한 진술서 같은 거 우리는 이제 취재하러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받고 그다음에 잡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가 아직 뭐 범행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려고 왔는데 지금 아직 범행한 건 없잖아. 그러니까 예비 범행자지. 결국 그냥 풀어주더라고요. 풀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미행.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무서웠었는데 그 탈북자들만 따로 그 수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담벼락 네, 높은데. 합동신문센터. 예, 합동신문센터 거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밤에도 계속 거기를 그 어스스하게 보이잖아요. 와, 그럴 때 저때 옛날 같으면 국정원 식칼 들고 허벅지 찔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게 되게 긴장감이 그 친구들이 무섭던데.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나 우리 영화에서 국정원 직원들이나 국정원이 볼 때는 아마 자기네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영화에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외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막 그 국정원 청사를 갖다가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완전히 풀로 다 보이도록 찍은 샷 같은 거 보면은 국정원 직원들이 보면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네 건물을 밖에서 찍으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해. 국정원 직원들이.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론도. 그렇게 해서 아예 사실 그 외경이나 이런 거가 국정원은 아예 딱 이렇게 제한돼 있잖아요. 예, 그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제한한다. 근데 국가보안시설이라는 게 밖에서 찍는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와대도 찍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거 저가 못이라고. 괜히 그러는 거야. 저거 못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걔들하고 마찰을 많이 빚었어요, 사실. 가서 이제 찍으면 와가지고 막 잡아갈라 그러고 막 그 영화 한 장면에도 나오는데 막 지우라 그러고 막 난리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최성호 지금 감독이지 최성호 감독께서 워낙 전시를 보니까 저기 뭐 하겠냐 하는 그런 좀 깔보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말도 그 사투리 나보다 더 심하게 쓰지. 그다음에 옷도 추리하게 입고 오지. 뭐 그런 거 없었을까요? 글쎄 뭐 그랬을지도 모르지 뭐.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말은 양 박사님이 심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몇 년을 취재를 했으니까 총 몇 년이죠? 3년 이상 2012년부터 13년부터 13년부터 몇 년 이상 취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쭉 취재를 했잖아. 하면서 자기네가 결국은 꺾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종합합동신문센터 지키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카메라 들고 뭐 얼쩡거리고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완전히 막 저기서 거기서 그러고 뭐 와가지고 막 다 뺏어가고 막 이러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거를 또 몰래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방송을 내버리잖아요. 이렇게 내버리고 이런 몇 번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갖고 가가지고 저 멀리서 이렇게 찍어도 보면서도 그냥 포기를 해 지들이. 일종의 반복에 의한 그리고 학습 이제 효과니까요. 만나면은 자포자기죠. 만나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야, 니들이 우리가 밖에서 찍으면 안 된다는 거를 법 규정에 있으면 그 명문 규정을 좀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라. 답답하잖아. 우리도 없는데 이제 그런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고 난 뒤에는 좀 조용해지죠. 언론들이 좀 그런 거 나중에는 뭐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 뭐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국정원이 여전히 이렇게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말이 아니라 화면을 보여줘야 이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91년도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극영화로 이제 그 닫힌 교문의 열매라는 세 번째는 밥 전열하면 아까 세 번째 그건 네 번째지. 다큐멘터리 포함해서 극영화로는 세 번째 찍는데 이 고등학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세트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교문 투쟁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어느 고등학교가 그때 정교조 교사도 다 잘릴 때인데 다 잘렸는데 학교 협조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대학교 정문에서 교대학교라고 뻥치고 찍을 수는 없잖아. 대학교 정면 너무 커요. 너무 커. 근데 막 이 변두리를 돌다 성균관 보니까 대학교는 괜찮은데 좀 왔어요. 보니까 당시 공업 전문 대학인데 너무 고등학교스러워요. 요걸 찍어야 되겠다. 근데 학교 허락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가짜 시나리오를 한 편 씁니다. 그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닫힌 교문을 열면 말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국가 간이 확립된 영화. 그러니까 그 불우한 청소년이 기능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영화의 그 감동적인 어릴 때의 폭력적인 모습.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훌륭한 노동자가 되는. 그걸 써가지고 학교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는데 이 교문을 열어야 되잖아. 닫힌 그렇죠. 교문을. 제목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열기 전에 우리가 뽀록 나. 아 그래요? 왜냐면 뭐 부비가 뭔데 왜 자꾸 막 살수차 와서 물 뿌리고 애들 농사하고 교문에서 이거다가 이사장한테 걸려서 우리는 카메라만 들고 튀겨요. 저 새끼들 이상하다 저 잡아 이래가지고 그냥 교문을 여는 장면까지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학교를 앞에 어쩌거리 당하는 바로 신고 들어갈 거니 그 학교 교문과 똑같은 교문을 찾느라고 또 한 2달을 허비합니다. 근데 찾긴 찾았는데 비슷한 거 찾았어. 딴 저 먼 도시에서 딱 찍는데 확인을 안 한 거야. 그 교문이 이렇게 닫힐 때는 분명히 가로로 닫혔는데 네. 이 학교 교문은 똑같은데 열릴 때 이렇게 열려. 아 그러니까 미닫이로 처음 찍은 닫히는데? 데는 미닫인데 두 번째 찍을 때는 여닫이야. 그래서 근데 그까지도 설마 확인해보고 우리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양만 같은 줄 알고 그래서 똑같은 교문인데 닫힐 때 열릴 때 다르게 열리는 장면이 돼요. 그래서 이 장면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그대로 찍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이제 그때는 다른 선택은 없지. 근데 닫힌 교문을 진짜 확실하게 열었어. 우리는 그냥 미닫이를 여닫이로 열어버렸어. 근데 하여튼 이 한 몇 초의 장면을 화면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특히 이런 아주 무거운 내용을 담을 때는 정말 그 피가 타는 순간일 텐데요. 어쨌거나 정말 훌륭하게 작품이 완성됐는데. 아니 그럼 편집하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편집을 몇 달 걸렸겠죠. 예. 또 편집 작업이 쉽지 않잖아요. 여전히 취재를 계속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편집하고 있고 그렇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돼가지고 네. 그거를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몇 장면들은 뉴스타파로 이미 보도가 됐고 네. 몇 차례. 네. 그다음에 그럼 그게 또 영화로 이제 종합 총정리한 거 그렇죠. 사건별로 좀 쪼개졌나 보죠. 그렇죠. 영화는 사건별로 일관스럽게 쭉 가는데 쪼개진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리포트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봄에 전주 영화제에서는 이제 이 영화가 힘들게 또 개봉되고 아까도 모두에 나왔지만 뭐 상도 2개 받고 그랬대요. 가을에 이제 또 최대의 영화제로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쨌거나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데 이 부산국제영화제는 출품 안 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전주영화제에서 네. 상까지 2개씩이나 받고 이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네. 부산영화제는 원래 그 국내 영화제가 그렇더라고요. 한쪽에서 이미 상영한 영화는 다른 영화제에서는 상영하지 않는 이런 룰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개봉이니까. 네. 예.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개봉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 개봉하면 진짜 저도 남의 영화인데도 살이 들들 떨려요. 이제 그날 아침에. 영화로 말아먹은 인생이니까. 예, 저도 한번 세게 말아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정확한 개봉일은 지금 현재 10월 13일입니다. 13일입니다. 예. 10월 13일.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요즘은 다 목요일날 개봉.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멀티플렉스 시대의 상영관인데요. 예. 지금 상영관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영관이 지금 멀티플렉스가
지금 이제 일단 지금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사회를 하려면 상영관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대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대관을 또 허락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5만 명이 볼 수 있는 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대관을 해주면은 돈을 준다. 어찌 보면은 극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돈 되는 장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티플렉스가 뭐 지금 대관을 안 해주고 있는 곳이 두 군데고 한 군데는 대관을 해주고 있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안 해주고 있는 이 두 군데는 실제로 개봉 때도 안 해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자기네가 대관을 못 해주는 이유는 개봉작으로 자기네가 결정을 해야 대관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자기네가 10월 13일에 개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관은 9월 달에 지금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10월 13일 날 자기네가 이 자백이라는 영화를 자기네 영화관에서 튼다는 결정을 해야 튼다는 결정을 해야지 누가요? 9월 달에 자기네가 그래야지 9월 달에도 빌려줄 수 있는데 아직 10월 13일 날 틀어준다는 결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도 못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권위 있는 말씀이시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이 시사회 과정도 빌려주기가 빌려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누추한 이유로. 누추하죠. 그럼 지금 이미 이렇게 잡혀 있는 유료 시사회도 지금 멀티플렉스 체인 중에서 한 군데만 지금 간신히 전국을 돌고 있고 아직까지 그러면 10월 13일 정기 이제 이 개봉 날에 아직까지 그 극장 일정은 전혀 스크린 몇 개를 열 수 있을지는 전혀 아직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뭐 일주일 전에 뭐 다 결정한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권위 있는 분이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영화가 그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몰아들지는 사실 신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개봉을 열고 난 뒤에 반응을 봐서 그때 매일같이 조정을 합니다.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 새로 넣고 이제 막 그런 있지만 일단 이 영화를 우리 극장 체인에서 받겠다 안 하겠다는 미리 결정이 되죠. 그래야 도저히 그 스케줄을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럼 지금 문제는 이제 상영관 확보 투쟁이 이제 작전이 이제 필요한데요. 네, 지금 최 감독 말씀을 들어보면 상영관 확보 투쟁이 엄청나게 이 범국민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펀딩 해준 5만 명, 그렇죠. 그다음에 뉴스타파 그 핵심 지원 자발적 지원자들 이런 분들 하고 그다음에 야당도 많이 지금 봤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해도. 사실 국정원이 이런 자신들이 불편한 영화에 대해서 영화 제작, 영화 투자사나 영화 배급사 측에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게다가 이번 영화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정면에다가 카메라를 겨누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있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지 외압을 넣을 것이고 그 외압에 사실은 모든 극장, 모든 투자사들은 여기 뭐 투자사는 어차피 자체 내에서 한 거니까 투자사의 문제는 없었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투자사들을 이제 그 경우의 경우에는 투자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압력을 넣어서 아예 기획을 무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극장 같은 경우는 뭐 가령 CJ 이재인 회장 같은 경우가 지금 광복절 특사로 나왔는데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시사회를 할 수 있게 해준 그 멀티플렉스는 거기서도 개봉하기는 거기는 이제 개봉할 수 있죠. 거기는 개봉할 수 있고 개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이제
모르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그 안기부가 활약하기에 시간이 많이 남았군요. 국정원이 충분히 국정원이 활약할 충분한 시간이 남았고요. 근데요, 제가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틀어줄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빨갱이 영화도 아니고 색깔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꾸 강조한 걸로 들려. 아니 간첩 중에 우리가 제가 이제 예전에 북한 대학원 다닐 때 간첩이 그 탈북자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잡힌 간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진해서 내려온 탈북자가 있어요. 그러면 잡힌 간첩도 다 안기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탈북자도 국정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가 말을 안 해. 잡힌 간첩이 갖고 있는 자부심은 스스로 나온 그 탈북자에 대한 그 비하가 엄청나게 심해. 그래서 아예 말을 섞지를 않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그 도망 나왔겠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좌파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 주인공 그 유성 씨는 자진해서 나온 탈북자란 말이죠. 이 탈북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겪는 말도 안 되는 그 인권에 대한 탄압과 그 다음에 자백이 사실상 유성 씨의 여동생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몰아놓고 오빠를 배신하는 그 자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오빠를 구속시키는 자백을 만들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본다라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러면서 탈북자와 남한 국민 간에 있어서의 화해와 융합을 또 그 도출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아주 큰 영화인 거죠. 네, 양박이 어떻게 말해도 국정원 입장에서는 보여주기 싫은 영화일 것 같아요. 국정원과 검찰의 그 공안 검사 일부가 불편할 뿐이지 많은 국민들한테는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편하다 안 느끼고 대한민국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니까 지가 불편하면. 그러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권 교체되면 근데 아니 지금 당장 이제 현안이 멀티플렉스를 뚫고 들어가는 현안인데 자꾸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 뚫고 들어갑시다. 아니 근데 CGV나 이런 데는 내후년 이후를 생각 안 하나요? 해야겠죠. 그러니까 미리 좀 투자한다는 심정으로 지금 어려워도. 근데 아니면 거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렬하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가장 다수의 시민들의 열망과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결집시키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쪽으로 뭐 좀 이렇게 이런 의견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지금 이제 시사를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사실은 이제 내일부터 뭐 상당히 대규모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몇만 명이 일단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쫙 이렇게 보시게 되고 그분들이 보신 여러 가지 소감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뭐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또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봐서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멀티플렉스가 보이고 있는 뭐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떤 기자회견을 하거나 뭘 밝히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나가야죠. 예.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그런 명확한 어떤 그렇죠.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시간을 끌겠죠. 그 개봉 예정 일정까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뭔가 나중에 적절한 때 행동 지침 같은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디 홈페이지를 뭐 폭파하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불매운동을 벌이자든가. 뭐 그런 근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의 메이저 극장 유통사들이 전부 다 이 자백을 거부했다. 성명을 하는 걸 뭐 그야말로 국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거부했다. 혹은 받아들이긴 했는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배치. 뭐 아침 6시, 새벽 2시 뭐 이런 뭐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주로 도저히 보러 갈 수가 없어. 그럼 며칠 걸어놓고 그냥 당연히 사람이 안 드니까 내려버리는 이런 이제 그런 국정원 직원도 못 올 것 같아 그 시간에는 차라리 50% 깎아줘. 안 도와주는 것보다 못한
그런 그 개봉 이런 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B 플랜 B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저희는 이제 개봉을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개봉을 통해서 이거는 하겠다 하는 거고요. 뭐 정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뭐 생각을 해봐야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롯데시네마나 그 CJ CGV나 다 소비재 생활용품이 주력인 회사들입니다. 과자부터 해가지고 즉 만약에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를 당한다라면 롯데 불매운동이나 CJ 불매운동은 정말 그 들불처럼 전국을 나는 태울 거라고 봐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판단하지 마라. 말 그대로 상업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상업적으로 보고 많이 들면 좋은 시간대와 이 스크린을 늘려가는 거고 그렇죠. 적게 들면 빨리 내려도 상관없는 거다. 그거는 제작진과 뉴스타파가 그 감수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다. 철저하게 이제까지 다른 영화를 걸고 뺄 때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라. 이게 공정한 룰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대대적인 그 범국민적 이 불매 운동을 조직해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 최성호 감독 불러놓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좀 이야기하세요. 정보이, 미방이, 문방이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거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 정치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더군다나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 압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제작자가 웃자든지 멀티플렉스 그럴 거라고 말 너무 아끼네. 아니 내가 우리 결론도 안 났는데 막 할 수도 그렇죠. 없잖아. 그럼 뭐 또 저야 뭐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그 상령에 있어서의 범법자로서 저는 뭐 저희 때는 아예 그런 갈 생각조차 못하는 시절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희들은 그냥 불법으로 무조건 이제 그 영사기가 필름 들고 뭐 노조, 대학, 교회 마구마구 들어가가지고 마구 난사를 했죠. 지금은 뭐 사실 공동체 상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그런 또 유통할 수 있는 극장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관객들을 폭넓게 확보하는 거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지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워낙 전국 대중주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업전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30만 명 이상의 유료 관객을 받았거든요. 아 예. 우리가 이렇게 노조 이렇게 퉁쳐서 나가는 거 말고 한 명 한 명씩 돈 받는 것만으로도 한 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제작비가 상당히 회수가 됐네요 그 당시에. 그럼요. 횟수도 되고 뭐 많이 벌었죠. 그래서 뭐 전노협에도 우리 돈 많이 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영화 준비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이제 만들었죠. 흥행사셨네요. 뭐 그게 뭐 형행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안 만들었으면 모를까 만들었으면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이 자본주의의 그 제작자들보다 훨씬 더 이쪽에 진보적인 제작자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성행이 되면 이게 무슨 누구 개인이 뭐 부자가 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이제 수익이 많이 생기면 분명하게 이제 저희가 결정해 놓고 있는 거는 하나는 뉴스타파의 국가 폭력에 대응하는 그 취재팀을 강화시키는 데 쓸 거고 또 하나는 그 국가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그 변호인단의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민들레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이제 서포트하는 데 쓸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 영화가 손님이 많이 들어서 수익이 많이 생긴다는 건 그 다음부터는 국정원이 거의 딴짓 못하게
강력한 감시를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생긴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국정원 감시 방안이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결국 이 영화 제작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한 몇백만 명이 봐줘야 되겠습니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색깔 논쟁으로 가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번에 그 개봉한 지금 친구 어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른쪽입니다. 지금 뭐 죄 뿌리는 거야. 아니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색깔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마이클 무어 감독의 지금 친구인 어디는 저 왼쪽이고 이거는 색깔이 없다니까 팩트는 아니냐? 조작이냐 사실이냐? 이 문제만 가지고 저널리스트가 그 PD 저널리즘으로 그 탐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성호 선배가 MBC에서 김재철한테 해고를 안 당하고 있었으면 PD 수첩에 나갈 수 있는 작품이라니까. 왜 니가 그래? 아니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색깔을 말귀를 못 싸거나 알아들으니까 화내시잖아요. 권력이 여기에서 정치적 재단을 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그 다음에 그 멀티플렉스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할 그런 작품이 아니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잘못했어요. 그거는 정말 그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이 프로그램 애청자가 저한테 몰래 전달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양 박사 좀 흥분 좀 그만하라고. 열정적 토론이라니까 이게 왜 그럼요. 흥분이야. 자, 그러면 앞으로 꼭 보고 우리가 어떻게든 꼭 보고요.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다른 영화 제작 계획은 앞으로 없어요. 아이 뭐 제주제 지금 이거 당장 이것도 아니 이게 정말 잘 돼야 되는 게요. 예. 이런 시민 모금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몇 편이 있거든요. 좋은 선례를 세월 남겨내겠네요. 곧 이제 내년 초면 개봉할 이제 그 딴지일보 김어준의 세월호 다큐멘터리도 그렇죠. 예. 있고요. 예. 굉장히 이제 많은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잘들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뭐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영화가 잘 돼야 권한이 된다. 있는 분처럼. 이번 영화 잘 돼야 잘 맞습니다. 돼야 이제 많은 또 정말 문제적인 작품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굉장히 큰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하나 말씀해 주시죠. 영화 제작 계획 저는 말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만든 처음이자 마지막 이유는 국정원을 바꾸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정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세력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가장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딱 잡고 있는 곳이 저는 국정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을 바꾸면 아마 우리 사회가 그만큼 훨씬 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표현하는 거 모든 것이 훨씬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훨씬 더 꽃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걸 꼭 이 영화를 통해서 이루고 싶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오늘 최성호 PD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영화 자백의 내용이 말 그대로 영화고 픽션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실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씁쓸하네요. 그리고 올해 11월이면 우리 최성호 PD님이 언론에 몸담은 지 만 30년이 된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진정한 저널리스트로서 날카로운 보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화 자백도 많은 상영관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호 PD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